제가 요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을 조명하는 콘서트를 하고자 해요. 제 친구는 음악을 전공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음악과 미술을 콜라보하면 어떨까? 이런 콘서트를 열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주의 때 이야기야 라고 하니까 인상주의 때 만들어진 음악도 많이 있지. 그러면 음악과 미술을 콜라보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해볼까 라고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대상을 양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술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양식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기도 하고 빨리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런 양식을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동굴 속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라스크 동굴, 알타미라 동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시 시대에는 이렇게 동굴 속에 동물을 그려놓고 창을 하나 딱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은 사냥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림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이 비너스를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비너스와 같은 형태인가요? 그때는 가슴도 굉장히 크고 배도 굉장히 붉게 비너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때는 다산과 풍요를 이야기해요. 원시시대의 미술은 결국은 주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예술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이집트 미술이에요. 이집트는 왕이 죽고 나면 그 신하들도 같이 순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왕이 죽고 나면 이 무덤을 장식하는 것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모습일까요? 옆모습일까요?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 얼굴은 옆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몸은 뭐예요? 또 앞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다리는 어떻게 했나요? 또 옆모습을 그렸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평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몸이 돌아져 있을 때 옆모습을 그리면 어떻겠어요? 그냥 일자로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또 앞모습으로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면 다리가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듯 보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평면적으로 그린 것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동그라미로 보여지겠죠. 이 나무를 보세요. 앞에서 본 모습을 활짝 펴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듯 위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렸어요. 그 옆에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일직선이었겠죠. 다시 네모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떠다니는 물고기는 또 앞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완전성을 갖추고 있고요. 굉장히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각도가 평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미술을 최적화된 규격을 맞춘 영원성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리스 미술이에요. 이 조각을 보세요. 원반 던지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보이나요? 우리가 이집트 미술은 굉장히 규격화된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그리스 미술에서는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 되겠죠. 이 비너스를 보세요. 우리가 원시시대의 비너스와는 사뭇 다르죠. 이때는 가장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둥신의 여인이 이렇게 비너스로 등장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너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비너스를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의 이야기가 그림 속으로 등장했고 또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려한 그리스 미술이 끝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로마는 국교가 카톨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다시 환원되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이런 그림들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예술이 많이 발전되었던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사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명의 화가들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중세는 갑자기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만들어지는데요. 14세기에 흑사병이 발생되어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르네상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